이제 우리 멘토의 승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멘토의 대형주 브리핑 시간인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부상하기까지 도대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갔냐 시기별로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재밌는 이야기 나누면서 휴대폰 게임 했을 때 맞아요. 뭐 이것저것 게임할 때 그때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갔고 막 이야기 나누다가 그 옛날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되게 다들 댓글에 막 난리가 나고 우리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얘기 좀 해달라 해서 우리 이정우 멘토님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작년 말부터 지지부진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희망을 가질 거야 라고 하셨던 그 2차 전지. 올해 어떻게 될 건가? 아무래도 2차 전지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위주로 우리 이정우 멘토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시면 2차 전지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랑은 좀 다르죠? 네, 반도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음. 2차 전지는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소재 가격 그다음에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을 먼저 하는 것도 좋고 네. 그다음에 소재 가격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다음에 음. 실적으로 바탕되는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2차 전지는 핵심은 전기차, 에너지 정책의 수요 중심의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뭐 세상이 막 확확 바뀌는 느낌은 안 들지라도 그래도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그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보시면요. 네. 2차 전지 수요가 언제 늘어나냐. 다들 알다시피 2차 전지 할 때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 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뭐 전기차 판매량 증가, 네. 뭐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 테슬라 전기차밖에 안 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테슬라가 뭐 전기차를 몇 대 팔던 말던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변동성은 안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ESS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S 뭐 계약건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요가 올라가는 포인트 발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는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언제 나오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ESS 쪽으로 수요가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 글로벌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 사용량을 증가를 하고 있죠. 많이 네. 건설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아까도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동남아나 다른 국가들도 뭐 해상 풍력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신재생 에너지랑은 ESS랑은 필두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기가 일정하게 생산이 안 되니까 일정하게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적으로 흘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 용량이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겠다. 네. 만약 뭐 100기가와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한 평균적으로 뭐 80기가와트 정도 쓰는데 100기가와트 정도 생산을 해요. 근데 네. 어느 날 잘 될 때는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그게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할 때가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비 올 때는 Y 줄고 해 뜰 때는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평균을 잡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산업용과 공업용에서도 더욱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ESG 뭐 규제 대응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전기가 밤에는 싸요. 그러니까 남들 안 쓸 때는 쌉니다. 이거는 거의 다 글로벌적으로 비슷해요. 그렇죠. 예. 왜냐? 원전이나 다른 발전소나 이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생산된 에너지가 안 쓰면 다 없어져요. 누군가 저장을 해놨다가 써면 네.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S가 이제 산업용과 공업용에서도 전기세가 비싼 데는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용도로 쓰시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전기차 충전소 같은 데도 이 ESS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가시면은 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거 근처에 하나 보셨죠? 네. 그게 ESS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갑작스러운 전기차가 많이 들어와서 충전소에 네. 그러면 이 전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전기를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저장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부분이 대형으로 많이 생기면은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음.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전기차 판매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ESS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올라가고 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러면은 이제 앞서 잠깐 앞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 이정우 멘토님께서 네. 2차 전지의 핵심은 전기차나 에너지 정책의 수요 중심 네. 사이클이다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단 기조로 좀 맞습니다. 돌아섰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정책이 또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관계자들이 어느 성향의 정치 성향의 어떤 사람이 집권하느냐 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어. 그런 부분도 정책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보조금 갑자기 진짜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냐 음. 지금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갑작스레 또 올라가면은 음. 또 전기차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음. 2차 전지는 누가 뭐래도 정부 정책과의 밀접한 연관성, 음. 정책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셨을 때 이제 전기차 에너지 정책 수요를 봤을 때 뭐 수요가 다양하긴 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약 하나 큐셀이었죠. 네.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은 시장이 미국 시장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북미에서 유럽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인가요? 아직은? 미국 시장이 제일 크죠. 음. 왜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입니다. AI 관련해가지고 네. 2강 체제예요. 음. 거의 음. 뭐 우리나라가 3강 체제로 간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엔비디아에서 GPU 다 주면 3강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을 아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AI가 강력합니다. 그 AI가 강력하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 소요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 너네 우리 투자한다며 원전 먼저 해줘라. 기존엔 조선이었는데 원전에 대해서 막 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미국에서도 우리 AI 계속 하고 싶어, 더 빨리 하고 싶은데 기업들이 에너지가 부족하대, 전기가 네. 부족하대. 빨리 좀 해줘, 이거부터 해줘라. 약간 했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젠 AI가 제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네. ESS 판매량도 제일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네. 거 안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아, 우리나라의 그런 주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다 그쪽에서 충당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네, 이제 하는 자가 동력의 느낌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림만 봤을 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이 소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네. 가격이 올라간다.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 돼요. 그 올라간다고 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인기가 많아지는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딱 네. 특정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중고 거래할 때 당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갔어. 어. 그러면은 인기가 정말 많아졌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는 음. 수요가 정말 많구나. HBM을 만드는 입장에서 HBM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우리는 좋은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반대의 부담스러울 입장에서, 수 있겠네요. 소재 가격이 네. 올라가는 거 제일 흔한 부분은 탄산리튬 가격을 많이 보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네, 많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탄산리튬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요가 급증할 때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그리고 소재 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게 상승하는 모습세가 있고 공급 가행기 때는 원자재 가격 하락, 재고 평가 손실 발생. 근데 보시면 25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정말 안 좋았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러네요. 두 배가 올랐네요. 그래도. 네, 거의 2배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 네. 2026년, 네. 30년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뭐 바닥을 다졌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탄산리튬 광산이나 이런 부분 투자한다라고 뭐 작년에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바닥일 거다. 어. 이 뭐 8만 달러 이 가격대를 8만 유안, 이 톤당 8만 유안 이 가격대를 진짜 오랫동안 지켰어요. 네. 어떻게 보면 탄산리튬 가격도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네. 근데 그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니까 이제 바닥은 다졌구나. 네, 전기차 네. 판매량 많이 안 되고 있네. 근데 음. 여기서 이것보다는 늘어날 거야. 네.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면은 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ESS까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재 가격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기다. 그러면 소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그 소재와 관련된 뭐 부품, 뭐 완성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다 같이 상승의 탄력을 받을 것인데 지금 여기 써주신 수요 급증기와 공급 과잉기라는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급증할 때는 뭐 니켈과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소재 업체들. 네. 그리고 공급 과잉기 때는 다들 알다시피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을 칩니다. 이거 진짜 2차 전지 전성기 때는 더 비쌌어요. 더 비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네. 너도 나도 전기차 그때는 막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기차 안 만들면 시장이 도태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차 안 만들면 우리 망할 것 같아. 아이고. 약간 이랬던 거죠. 네. 그때는 막 진짜 테슬라 자동차가 막 시가였어요. 막 한 달 막 2달 전 가격이랑 막 가격이 달라지고 네. 중고차 가격이 내가 샀던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가고 막 이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공급 과잉기가 되면 다들 알다시피 원자재 가격은 하락이 되는 거니까 네. 재고 평가 손실 발생되는 거고. 그러면은 탄산리튬을 우리나라가 이제 사는 그 국가는 어디? 중국에서 많이 사죠. 중국. 근데 이거를 또 대부분이다. 이제는 다각화하기 위해서 뭐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늘리고 있는 거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그렇게 해서 소재 가격에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있고 네. 그럼 실적은 항상 늦게 반영된다. 네, 항상 늦게 반영이 되는 어.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 피크가 실적의 최고점. 이거 지나고 봐야 아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은 누가 보래도 바닥권을 탈출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네.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 BM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조금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감은 있다. 좀 네.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코스닥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 현황으로는 되게 좋다. 근데 2차 전지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수요 바닥이나 이런 부분은 실적 최악이죠. 네. 이때가 언제냐? 에코프로 기준 같은 경우도 25년도 초죠. 음. 그때 이후보다 지금 뭐 하반기로 가면 25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네.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제 분석 자료, 참고 자료를 보기 전에 지금 테스타로사님께서 적어주신 질문을 조금 네. 이야기를 할게요. 멘토님, 고체 전지 어떻게 생각해요? 좋죠.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좋죠. 고체 전지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고체 전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냐고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기업들은 개발을 하고 있죠. 뭐 27년도부터는 하겠다, 양산화 하겠다, 뭐 네. 28년도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은 다들 비싸다라고는 추측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성능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음. 화재에 대한 우려도 없고 충전 속도도 더 빠르고 네. 용량도 늘어나고 성능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최고죠. 최고다. 최고인데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만들면 최고인데 우리 엔비디아 GPU처럼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에 이제 대체 불가능한 뭐가 나오면은 항상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전고체 배터리를 꼭 써야 되냐. 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네. GPU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존에 2개 쓰던 걸 하나만 쓰면 돼요. 근데 전고체로 간다라고 해서 막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막대한 이득을 볼까?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예, 그러니까 약간 전고체는 자동차에서 보면 약간 슈퍼카의 어,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슈퍼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FP가 조금 각광을 받았던 거. 가격도 초기에 싸니까 누구나도 다들 전기차 진입 장벽이나 이런 걸 낮췄던 거고. 네.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가 넘어야 될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 항상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로봇 청소기 좋다라고 하지만 로봇 청소기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가 안 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주가 분석 시 참고 자료 제일 중요한 거 가져와 주셨어요. 2차 전지.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2차 전지주의 바닥하기는 리튬 가격의 안정이죠. 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잘 몰라요. 음.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네. 가격 안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재고 감소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죠. 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24년도부터 25년도 상반기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 뭐 상장된 기업들 주가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은 2차 전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즌 2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때 반도체 설명하면서 기존에 뭐 컴퓨터만 네. 썼던 세상이 이제 스마트폰까지 넘어갔던 부분. 근데 그거는 시즌이 1, 2가 아니라 한 5, 6 됐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여튼 네. 시즌이 바뀌는 시즌이다. 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정말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멘토님. 네. 저희가 작년 한 11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 나눌 때 2차 전지는 아직 너무 어려워요. 전기차 보조금 중단 때문에 어려워요 했는데 로봇으로 다시 뜰 줄은 몰랐거든요. ESS랑 로봇으로. 그때 저도 로봇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요? 네. 이게 로봇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이렇게 현실화가 될지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제품 하는 게 네. 그렇게 오래 사용을 안 한다. 진짜 음. 현실적으로 로봇 갔을 때는 2차 전지도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을 때. 맞아.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죠. 로봇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2차 전지 시즌 2다. 전기차에서 ESS 로봇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확대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로봇 다음엔 이제 또 로보택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ESS나 ESS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니까 필수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고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네. 내연차 살래, 전기차 살래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요즘에도. 네. 로봇으로 바뀌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뭐 인건비가 확실히 절감이 된다고 봤을 때는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무조건 바꾸죠 기업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이 새로운 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시즌 2다. 시즌 2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거죠. 그때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를 생각했을 네. 때는 자율주행에 대한 키포인트. 그쵸? 운전 안 해도 돼. 근데 운전하고 뭐 한 3천만 원 더 싸게 살래. 네네. 이런 심리가 더 많으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참. 근데 로보택시는 뭐예요? 내가 운전 안 할 때 내 차가 돈을 벌어다 주네.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로보택시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네요. 이 전기차와 로보택시. 그러니까 차트 마지막에 보시면 네. 에코프로 BM을 제가 가장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25년도, 24년도부터 이제 가격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가 완전히 그냥 바닥권이죠. 네. 이때가 거의 진짜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작년 조금 하반기부터 조금 살아나는 모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 변동폭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박스로 봤을 때는 이 상단과 이쪽 부분 이때가 가장 매수의 적기고 네. 리튬 가격도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튬 가격의 안정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네.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투자가 돼요. 사이클 사이클을 볼 때 선제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도 디램 슈퍼 사이클이다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여러분들 컴퓨터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다 그냥 알게 모르게 신경 안 썼죠. 막상 주가에 막상 나올 때 더 신경을 쓰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그마한 힌트나 이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 리튬 같은 경우도 또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르면 조금 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자. 아니면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치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도 봐야 된다. 시장의 큰 틀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고 미국에서 현재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네. 또 중국의 뭐 원자재 가격은 지금 어떻고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이 뉴스를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단순합니다. 그냥. 네.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 이종호 멘토님의 예, 네. 이 네. 펀앤 경제 오시면 경제 독립 퍼넥 경제요? 네, 펜앤 경제요. 네, 펜앤 경제 오시면은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퍼넥 경제 아니라 펜행 경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2차 전지를 많이 궁금해 하셔서 우리 이종호 멘토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 다음 주는 좀 어떤 거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있으면 또 댓글 남겨 주세요. 우리 이종호 멘토님은 반도체 기술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에너지 정책이 또 2차 전지에만 단순히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네, 에너지 쪽을 네. 갖고 올게요. 에너지를 아예 전체적으로 네. 훑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